안녕하세요. 드라마를 톱파보는 잼잼 리뷰입니다. 건물 유리 청소를 하며 살던 남자는 파이게임에 초대됩니다. 이 게임은 장여 시간 동안 밀실에서 버틴 시간만큼 돈이 쌓이는 생방송 리얼 버라이어티 쇼였습니다. 참가 여부를 결정하셨다면 원하시는 층의 카드를 취득해달라는 룰에 따라 남자는 상하로 배치된 1층부터 7층까지의 방 중 적당히 3층 카드를 고르고 지문 등록이 되어 있는 자신의 방으로 올라가죠. 3층 방 안에는 배송구 하나와 전광판 하나가 있었고 밀실 그 어디에도 화장실은 없었습니다. 남자는 안에 있는 상금 전광판을 통해 1분에 만원씩 상금이 적립되며 하루를 버티면 288만원, 100일은 약 3억, 1년이면 10억을 벌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죠. 파이게임이 진행되는 동안 시급료는 매일 무상으로 지급되며 참가자들은 메인 스튜디오에 있는 인터폰을 통해 시간을 지불하고 시급료를 제외한 어떤 물건이든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참가자들은 모든 곳에 설치되어 있는 CCTV를 장기간 의도적으로 가리면 안 되고 개인룸에서 받거나 생성한 어떤 것도 방 밖으로 가지고 나가면 안 된다는 페널티 룰이 있었습니다. 또한 잔여 시간이 0이 되거나 참가자가 사망하면 게임은 그 순간 종료되죠. 시급료도 제공해주고 죽이면 안 된다라는 조건을 보면 쉽고 빠른 일확천금 획득의 찬스를 제공하는 듯 보였지만 시간을 늘리는 방법은 그 어떤 룰북에도 적혀있지 않았는데요. 방 선택을 끝낸 후 메인 광장에 모인 참가자 7명은 시급료가 개인에게 각자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꼭대기층인 7층에 하루에 11개가 한꺼번에 배달되고 배송구를 이용해 위에서 아래로 한 층씩 내려보내야 한다는 걸 알게 됩니다. 아래층 사람들은 하루 한 끼 먹기도 힘들 수 있는 거였는데요. 6층은 게임에서 돈을 많이 벌어 나가려면 다치고 죽는 사람 없이 서로 믿고 도와야 한다며 분위기를 훈훈하게 이끌었고 음식을 독식할 수 있는 위치에 있던 7층 또한 음식에 큰 관심이 없다며 시급료를 아래층으로 내려보내죠. 또한 땀을 흘릴수록 시간이 늘어난다는 것을 알게 된 7층의 제안으로 참가자들은 2명씩 팀을 짜서 매일 일정량의 땀을 흘리기로 했고 다리가 불편한 1층은 육체노동 대신 쓰레기를 자기 방으로 모두 내려보내달라며 자발적 환경미화원이 되었습니다. 허기에 강한 사람은 도시락을 나누고 체력이 강한 사람은 노동력을 나누고 어느 것도 안 되는 사람은 환경을 서비스하며 체력, 멘탈, 잔여시간 모두 안정적인 레벨을 유지한 채 시간은 17일까지 흘러갔는데요. 하지만 이내 3층은 각 층별로 상금의 숫자가 다르다는 걸 알게 됩니다. 상하로 이루어진 방 배치는 층의 차이가 층의 격차라는 걸 표현한 노골적인 오브제였고 1분당 만원이 지급되는 7층에 비해 1층은 7분당 만원이 지급되었기에 층수별 상금 격차의 규모는 예상을 훌쩍 뛰어넘을 정도로 엄청났습니다. 100일만 지나도 7층은 14억, 1층은 2억이었으니까요. 다행히 게임 유지가 먼저다라는 국룰엔 모두 동의하는 바였고 가장 적게 버는 1층도 이 정도의 상금에도 충분히 만족한다며 불만을 제기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감정의 소요 사태는 일단 진정되는 듯 보였죠. 하지만 어느 순간 아무리 땀을 흘려도 시간은 늘어나지 않았고 우연히 5호가 피를 흘린 순간 시간이 엄청 늘어나게 된 걸 본 참가자들은 주최 측에게 시간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재미를 제공해야 한다는 걸 알아냈습니다. 그들이 추구하는 재미의 강도는 점차 세졌고 참가자들은 가학적인 볼거리를 제공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참가자들은 전기 충격기를 구매한 후 한 명을 정해 전기 충격기 벌칙을 받게 하고 7층과 5층은 은밀한 관계를 갖는 모습을 주최 측에게 보여주면서 시간을 늘려가죠. 한편 파이게임은 종료 시점이 정해져 있지 않았기에 상금을 따고 나가서 아픈 딸을 보살펴야 하는 2층이 게임의 종료 시점을 정하자고 제안합니다. 하지만 더 많은 상금을 획득하고 싶었던 6층은 7층과 5층과 함께 배송구를 통해 독이 든 물을 내려보내 아래층 사람들을 제압하고 게임 시작 50일째 위층의 강력한 의지로 파이게임은 재개장이 되었습니다. 다만 이제 시간을 버는 플레이어,
즉 돈을 벌기 위해 고통을 지불하는 플레이어는 7명에서 4명으로 줄었죠. 아래층 사람들을 갈아 넣어 시간을 연장해서 파이를 키우고 그 파이의 대부분을 위층 사람들이 가져가는 구조로 며칠을 보낸 후 1층의 계획대로 아래층 사람들은 반란을 일으켰고 2층이 6층에게 달려들어 전기 충격기를 빼앗으며 상황은 역전되었습니다. 아래층 사람들은 위층 사람들을 묶어둔 채 남은 시간을 흘려보내 게임을 종료하고자 했는데요. 그런데 누군가 6층의 이빨을 모두 뽑아버려 게임 시간이 왕창 늘어났어요. 4층이 그동안 받은 핍박과 소득 격차를 생각하면 이대로 끝내는 건 너무 억울하다고 호소해왔기에 사람들은 4층이 범인이라고 의심했고 이빨을 뽑는 데 사용한 도구도 4층 방에서 발견되었습니다. 한편 3층이 담배를 찾기 위해 2층 방을 뒤지다가 게임 첫날 받았던 방번호가 적힌 붉은 카드 더미를 발견합니다. 파이 게임은 숫자 카드를 들고 해당 숫자의 방의 지문을 인식하면 언제든 방을 바꿀 수 있는, 즉 상금을 바꿀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3층은 1층의 주도로 2층에게 수면제를 먹여 방에 가둔 이후 1층이 모든 일의 범인이었다는 걸 뒤늦게 깨닫게 되죠. 사실 동맹은 7층, 6층, 5층이 아니었습니다. 7층, 1층, 5층이 동맹이었죠. 1층은 카드의 정체와 용도를 가장 먼저 눈치챈 후 게임 첫날 바로 7층에게 접근했는데요. 1층의 플랜을 들은 7층은 동맹의 증표로 3가지를 요구했죠. 첫째, 게임 진행에 정권을 위임할 테니 최대한 많은 돈을 확보해라. 둘째, 몸을 지킬 무기인 총을 구해달라. 셋째, 7층 카드를 찢어 본인 방을 빼앗길 수 있는 가능성을 제로로 만든다. 이후부터는 모든 게 1층이 각본대로 움직였어요. 7층이 했던 말은 모두 1층에게 전달받은 지시사항이었고 6층의 이빨을 뽑은 것도 1층이었고 게임을 끝낼 시기를 정하자는 2층의 말에 물에 돌기 타서 아래층 사람들을 제압했던 것도 1층의 머리에서 나온 계획이었죠. 1층이 처음에 전층의 쓰레기를 전담해서 보관하는 환경미화원을 하겠다고 했던 것도 참가자들의 카드를 모으기 위해서였습니다. 1층이 가면을 벗고 60일간의 프로젝트를 밝히자 주최 측들은 흡족해하며 시간을 왕창 하사했습니다. 이후 6층, 2층, 3층, 4층은 1층에 의해 고통을 착취당하며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1층은 6층을 죽기 직전까지 한 땀 한 땀 공들여 해체한 후 가장 적은 상금을 갖게 되는 1층으로 방을 옮겨 감금했습니다. 4층은 6층으로 방을 옮긴 1층을 제압하기 위해 연기가 위로 퍼진다는 점을 이용해 4층에 불을 질렀죠. 하지만 1층은 4층의 구매 물품을 보고 불을 지를 것을 미리 알고 있었기에 3층과 2층에게 각각 5층과 6층 방을 주었고 아무것도 모르던 3층과 2층은 4층이 불을 지르자 연기를 마시고 기절해버리죠. 이후 4층은 방에 감금되어 한편 1층은 주최 측에게 색다른 재미를 줘야 한다며 2층과 3층으로 인간 실험을 하는데요. 2층은 5일 동안 단 한순간도 눈을 감지 못하고 뜬 눈으로 지새는 실험을 당한 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몰래 6층을 죽여서 게임을 끝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2층은 아무리 죽기 직전의 사람이라도 사람을 죽이는 일은 할 수 없었어요. 내 딸이 살인자 엄마를 두게 할 수가 없었거든요. 6층을 죽여 게임을 끝내려던 2층의 계획은 1층에게 발각되었고 2층은 귀 한쪽이 잘리고 두 다리를 잃은 채 방에 감금됩니다. 한편 1층에 의해 3층은 5일간 완전한 암흑과 완벽한 모험을 견디는 실험을 당하는 동안 살아남기 위해 필사적으로 지나간 장면 하나하나를 쪼개봤고 1층의 실수를 찾아냅니다. 4층이 방화를 기획하고 실패했던 날 1층은 4층님 덕분에 160시간이나 늘어나서 1억이나 벌게 됐다고 말했는데요. 160시간이 1억으로 교환되는 층은 가장 최상위층인 7층뿐 나머지 층은 어림도 없었어요. 1층은 7층이 찢어버린 7층 카드의 조각들을 쓰레기 봉투 안에서 수거해놨었기에 마지막엔 7층을 배신하고 7층의 상금을 갖겠다는 본심을 들킨 거였죠. 7층은 그동안 별다른 노력 없이 90일 내내
가장 높은 자리에서 가장 막대한 권력과 상급, 무기를 휘두르며 하층민들의 발버둥을 감상하는 입장이었습니다. 7층은 그 무소불위의 권력이 실은 1층이 빌려준 거짓 왕자일 뿐이었던 걸 3층을 통해 알게 된 후 1층이 언제 자신을 죽일지 몰라 불안에 떨게 됩니다. 한편 3층은 1층에게도 6층 나한테 줘요라고 짧지만 모든 게 함축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즉 1층과 7층 중 이기는 편 내 편 하겠다는 입장이었죠. 1층은 7층에 올라가 7층의 보디가드 역할을 하던 5층의 얼굴에 약품을 뿌렸고 7층 또한 제압했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건 1층이 구매해서 7층에게 줬던 건 가짜 총이었거든요. 사실 주최 측은 처음부터 한 명의 악마와 6마리의 먹이를 설계했어요. 1층은 이전에도 진행됐던 머니 게임에서 나머지 7명의 참가자를 독살하며 불과 25일 만에 게임을 끝내고 사륙의 대가로 상금 270억을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사이코패스였던 그는 억압된 사회보다 밀실 게임 안에서 자유를 느꼈고 주최 측을 향해, 그러니까 카메라를 향해 상금 반납의 조건으로 다음 게임에 참가를 간청했습니다. 그래서 파이게임의 살인 금지라는 룰은 1층 때문에 생긴 거였죠. 왕족 같았던 7층의 실각은 주최 측에게 큰 재미를 줬기에 시간은 엄청 늘어났고 1층은 7층을 차지하고 3층은 7층 제압의 공로를 인정받아 4층이 되었습니다. 이후 나머지 참가자들은 모두 각자의 방에 감금된 채 생활했고 3층은 1층의 명을 받아 나머지 참가자들이 죽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그리고 1층은 마지막 이벤트로 7층에게 딸이 있다는 걸 알아내고 7층의 딸을 구매해서 밀실로 데려오고자 하죠. 이 사실을 알게 된 3층은 도저히 그것만은 용인할 수 없었기에 구매 버튼을 고장냅니다. 그리고는 진짜 총을 겨누며 계단을 내려오는 1층을 향해 정면으로 돌진하며 1층을 제압하죠. 계단 위에서 1층이 총을 쏘게 된다면 헤드샷을 맞아 즉사할 수 있는 구도였기에 사람이 죽어 게임이 끝나는 걸 원치 않는 1층은 총을 쏠 수 없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던 거였는데요. 그러니까 절대 권력을 추방하고 해방되는 방법은 도망치는 게 아니라 전진하는 것, 멀어지는 게 아니라 가까워지는 것, 내려가는 게 아니라 올라가는 것이었죠. 3층은 1층을 제압하고 감금했으며 게임 시작 98일차 늦은 오후 잔여 시간은 모두 소진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0이 찍힐 때마다 10분씩 늘어나며 게임은 종료되지 않았죠. 게임을 끝내기 위해서는 잔여 시간 소진 외에 참가자가 사망한다는 조건까지 실행시켜야 했던 거였는데요. 주최 측은 죽거나 죽이지 않으면 게임을 끝내지 않겠다는 단호한 메시지를 시간 전광판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냈고 사무는 결국 가진 총알을 모두 소진하며 닥치는 대로 카메라를 부숴나갔습니다. 주최 측이 아무것도 못 보게 된다면 게임을 끝낼 거라고 판단했던 거였죠. 그렇게 각 층을 돌며 카메라를 깨고 각 계단 통로의 카메라를 부수고 마지막으로 광장의 카메라를 부수려 내려왔을 때 전광판의 시계는 0이 되었고 메인 광장에서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 문이 열렸습니다. 주최 측을 게임에서 배제시키는 게임에 참여시킨다는 사모의 풀이는 정답이었어요. 그렇게 사모는 내 의지로 게임을 끝낼 수 있는 유일한 선택지를 선택한 거였죠. 사모는 열린 문으로 나가고 전광판에는 We invite you 대신 You invite us라는 메시지가 뜨며 작품은 끝이 납니다. 지금까지 잼잼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